소단원 문제 명제 조건의 몇 번? 12번. 자,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를 하자 명제 P면 Q가 참일 때, 자, 이게 참이 된다라고 한 뜻은 어떤 거였었죠? 어떨 때 참이었었어요? 참은 무슨 관계일 때? 부분집합. 응? 부분집합? 아?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P의 원소와 이 Q의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일 때? 부분집합 관계일 때 참인 명제가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부분집합일 때야. 그죠? 네. P면 Q가 참이 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P면 Q가 참일 때는 어떨 때라고요? 부분집합. 부분집합 관계일 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참이 될 때 얘네들 뭐라고 불렀어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얘를 갖다가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항상 옳은 걸 찾으래. 이걸 때 부분집합이 옳은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네. 자, 그럼 P가 Q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PQ의 합집합은 Q로 나와야 되죠. P 여집합이 아니죠, 그죠? 네. 틀렸고. 자, PQ의 교집합. 이거 정답 이거네요. 끝. 그죠? 그러니까 흡수 법칙으로 나올 때가 우리가 부분집합일 때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 자, 나온 김에 조금 더 복습을 하면 집합 관계 지금 명제지만 집합 쪽에서 있는데 우리가 부분집합일 때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는 어떤 관계죠? 서로소 관계. 저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B에 대한 Q의 차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건 무슨 관계? 아닌가? 생각을 해. 벌써 그림을 그리세요. 싸먹고 있는. 지금 싸먹고 있다고? 자, P하고 Q를 일반적인 이제 이거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렇게 되려면 Q가 P를 먹어요. 그쵸. Q 차집합은 모든 걸 다 빼는 거 아니야, 그죠? 교집합 P가 여기에 있던 거죠. 이런 공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관계일 때? 부분집합 관계일 때. 네. 그래서 부분집합이 시험에 나온댔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 말 대신에 이렇게 쓴단 말이죠. P에 대한 차집, Q에 대한 차집합이 공집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일 때는 그냥 흡수 법칙이 성립한 데서 A 합비,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합집합은 뭐로 나와야 돼? B로 나오고, 자, 교집합은 뭐로 나와야 돼? A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흡수 법칙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부분집합 관계 있을 때 된다. 차집합이 공집합일 때 얘도 부분집합 관계고요. 요거 좀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근데 5번은요. 뭐라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뭘 이용하죠?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죠, 그죠?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건 지금 우리는 P가 Q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네.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뭐로 나올까? 얘는 합집합은 뭐로 나와요? Q로 나오죠? 네. 부분집합. Q의 여집합.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얘가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런데 항상 옳은가? 항상 옳은 거. 그럼 이것은 이런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죠? P하고 Q가 이렇게 있어도 여기 원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선생님, 이거 없다는 거죠. 2번 틀린 거 아니에요? 왜요? 항상 옳잖아요. PQ 교. 거꾸로 P. 했어요? 거꾸로 했네요, 그죠? PQ Q면 P. P로 나와야 되는 거네, 그지? 네. 거꾸로 했네. 해야 될 뻔했다. 그게 안 되는 거네, 그지? 네. 자, 얘는 합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A와 P와 Q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5번은 네. 그죠? 이 부분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 P와 Q가 부분집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단지 여기가 이 부분이지. 얘는 우리 이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P와 Q의 부분 관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또 보자. P의 여집합. 자, 한번 보자. 지워놓고 다시. 차집합. P와 우리는 Q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자, P의 여집합이면 이쪽 바깥쪽에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Q 교집합 아니죠, 그죠? 여기 있잖아, 그죠? 네. 틀렸고요. 자, P의 여집합 지금 얘야, 네. 비금진 부분. Q와의 합집합, 전체집합 맞네요. 맞죠, 그죠? 다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맞다 이렇게 가네요. 네. 이거 따져줘야 돼. 네. 이거는 그 집합 문제에 거의 가깝네, 그죠? 집합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진짜 따져가면서 해야 돼. 암기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헷갈리니까 계속 여러분 봐줘야 돼. 하여튼간. 그래서. 선생님, 그럼 5번은 P와 Q가 부분집합인 걸 증명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5번이요? 네. 그죠? P와 Q와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얘가 부분집합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것이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얘는 네.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말만 했을 뿐이지. 네. 그쵸?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 2에서의 11번. 자, 교집합이 A로 나왔네. 자, 이런 거 무슨 관계? 부분집합. 부분집합 관계.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가 부분집합이 되죠, 그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뭐야? 표충분 조건이죠, 그죠? 증명하시오 그랬는데 굳이 뭐 이걸 증명하려면 교집합이 이거는 이거의 표충분 조건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부분집합이니까 이거의 교집합은 그죠? A로 나오는 것이고요. 뭐 이런 건 증명하시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증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A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AB의 교집합은 A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13번. 13번인가? 13번.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구하라.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벤다이어를 그려보는데요. 자, 일단 요 놈 먼저 해보는 거야. 자, A와 B의 합집합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하고 B가 있는데 B에 대한 A 차집합,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요건데 얘가 여집합이니까 얘는 어딜 가야 돼? 원래 B에 대한 A 차집합은 요 부분이잖아, 그죠? 네.
요거의 여집합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흐뭇하게 웃고 있어. 은하. 뭘 생각했어 또? 응? 선생님 삐집하라고 아, 삐삐삐. 자, 얘는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요건 포함됐어. 네. 자, 이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합집합이니까 얘는 전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의 교집합을 한대. 네. 그러면은 뭐가 나오나? A요? A가 나오네. 그죠? 네. 그런데 A와 B의 합집합이래요. 네. 뭐야? 응? 이 B의 합집과 같다라고 했네? 그러면은 이 B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여기는 분명히 합집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 B에 여기 있는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죠? 요걸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벤다임을 그려놓고 딱 생각을 해줘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네. 15일. 자, 됐죠? 그 다음에 13번 됐고 3번에 3번. 자, 3번에 3번. 3번에 3번이요? 아니었어? 네. 그럼 뭐예요? 3번에 4번에 3번이었어요. 아, 3번은 없어요? 네. 4번도 있구나. 아, 4번에 3번. 아, 증명하시오란 말인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일단 우리가 부등식 증명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기 ab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어쨌든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니까, 자, 이 상태 하기 전에 미리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빼도 되죠. 네. 그죠? 이게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돼.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돼요?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된다. 따라서 얘는 0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맞아. 요것,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우리가, 그냥 어떤 숫자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걸 A 빼기 B를 해서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거는 이걸 알 수가 없을 때는 양변을 동시에 제곱을 해서, 동시에 제곱한 것도 변함이 없다. 얘가 양수기 때문에. 네. 부등호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뺀 것이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건데, 이 경우에 양변을 제곱하자라는 거죠. 제곱하면, 자, AB의 제곱, 플러스 2 사라지고, B분의 A의 제곱. 얘는 4. 따라왔습니까? 네. 가운데 거 사라졌죠? 네. 자, 그래서 얘를 가서 이제 빼는 거야. 자, AB의 제곱 빼기 4를 했으니까 결국 빼기 2가 BA의 제곱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얘는 A분의 B 빼기 B분의 A의 완전 제곱 이게 나오네요.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된 거죠. 네.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요런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좀 범위도 많은 데다가 나오면은 규律법 그쪽이 나올 것이고 또 아니면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나오던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4번 문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배운 게 있었죠? 네.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네.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식은 2 루트 AB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일단 여러분 이거 숙지하고 있으라고 그랬고요. 산술 평균인데 2를 양변에 곱한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합이 일정하다는 값이 주어졌을 때 이 AB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 또는 곱의 일정한 값, 뭐 25를 주어주고는 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제 그런 문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주어지면 얘가 10이 되는 것이니까 얘 입장에선 얘가 최대값 맞잖아. 그죠? 2로 나누고 제곱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상기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10에 루트 AB 2가 되고 2로 나누니까 5 AB 되고 양변 제곱하니까 AB는 25. 그래서 25가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25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란 말이야. 네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합이 일정할 때, 그럼 등호는 언제 나온 거냐면, 등호가 얘가 같을 때 된다고 했었어요. 10이 될 수 있는 거는 AB가 같으면서 10이 될 수 있는 숫자 5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55에서 얘가 55, 25가 된 거야, 사실은. 네. 자, AB가 25로 주어졌어. 그럼 얘가 25로 들어간 거죠. 자, A 더하기 B 2 루트 2 루트 25가 된 것이고, 정리하면 5니까 10. A 더하기 B는 10보다 큰 것 같다. 네. 따라서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주어지려면 합의 일정이나 곱의 일정하다는 이 조건을 주어지고 문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AB가 역수관계라고 했을 때는 안 주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x와 x분의 4 곱하면 얼마야? 4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곱의 일정이 안 주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곱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x 더하기 x분의 4가 산술기하 평균 2 루트 x, x분의 4 이렇게 되죠. 약분돼서 얘는 2가 되고 2 돼서 4가 되네. 그죠? 따라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그때 이 x의 값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언제면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한댔어요? 같을. x분의 4가 같을 때 한다는 거죠. 아하. 같아지면서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2. 2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란 얘기. 네. 그쵸? 얘가 2 되면 x도 2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2일 때 최소값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인정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면 일단은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경우에도 이 경우는 합의 일정, 고비 일정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전개를 해보, 식을 변형해 보는 거죠. 식을 변형해 보니까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고요. x랑 얘랑 곱하면 y분의 2x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x분의 2y가 되고 얘랑 곱하면 2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하면은 4 더하기 y분의 x 2x고 x분의 2y 이게 나왔단 말이야.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비 일정이 안 주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 산술기하로 가게 되면 y분의 2x 더하기 x분의 2y 2루트 약분 사라지죠. 4만 남죠. 그죠? 네. 약분돼서. 그래서 얘는 하면 4가 되네. 그죠? 2는 4. 그래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죠. 얘가 최소가 4 나왔을 때 얘랑 해서 나온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한다. 오케이?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번. 산술 기압 평균. A 플러스 B는 2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 그치. 네. 맞아요. 네. 딱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
자,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계 쪽 중요한 것들 다 해봤네요.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산술기하 평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계 쪽은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집에 뭐요? 가요. 자, 뭐야? 평행이고, 도형 쪽도 있네. 자, 집합 쪽도 잠깐 보고 왔자. 거기 도형적 안 올린 것은 내가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집합 잠깐 얼른 볼까? 여러분이 안 된 것들 더 볼 테니까 보면서 계속 해줘야 돼. 어디 있냐? 어디 지금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네.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요? 아, 네. 자, 집합을 원소 나열하는 방법을 나타내시오라고 했죠. 2번에 8번이요. 명제, 집합 2번에 8번. 자, 2번에 8번. 그치. 저거 못하는 게 아니죠. 자, 이게 뭐냐. 자, 이거는 봐봐. 집합 A 원소가 이렇게 있다 치고 B 원소 이렇게 있다 쳐봐. 네.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맞아요. 부분집합 관계예요? 부분집합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 틀린 거야.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고. 시험에서 할 때도 저렇게 숫자를 제가 알아서 대입해서 하면 돼요? 그래도 되고, 이거 증명할 만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만약에 이 역은요, AB가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된다. 이건 참이죠, 그죠? 네. 이건 참이야, 그죠? 인정하는 겁니까? 네. 오케이? 됐죠? 네. 8번 됐고요. 자, 16번. 이게 은하가 질문한 거지, 이것도? 네. 8번도. 16번. 16번도 제가 3회 했었어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저게 아닌가 보다. 자, 부분집합 중에서, 맞아, 이거? 16번 이거? 집합 3의 16이 3의 16이, 이게 3 뭐냐, 이거? 그럼 제가 아니다. 물어봤어요. 3의 16이 뭐나? 이거? 네. C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인 것은? 이걸 왜 물어봤을까? 자, 일단, 자, 여기서 A 대 B의 차집합이 AD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벤다이면 그려보는 거죠. A, B. 그러면 요 부분이 A, D,E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A, D 뺀 B, C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네. 자, A 대한 C의 차집합 A, B들의 자, 요거 따로 A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요것이 A, B, D일 거 아니야. 차집합은 초승달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요게 A, A, B, D 뺀 C가 남네, C. 네. C가 요 놈이 된다는 거겠네, 뭐. 그죠? 네. 그러니까 C에 대한 B의 차집합. C에 대한 B의 차집합을 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C는 C가 C 여기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죠? 여기는 B, C가 있고요. 그럼 C를 공통해서 빼야겠죠. 그럼 뭐가 남아? C가 아니라 2. 2가 남는 거죠, 그죠? 네. 끝. 그죠? 그렇게. 오케이. 자, 16번 그렇게 되고 17번 이거 됐거네. 17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집합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네 이제. 네. 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전 문제는 지금 안 했으니까 그죠? 네. 이건 발전 문제 뭐 이렇게 많냐? 그쵸. 발전 문제가 되게 많네. 일단 발전 문제 요거 하고 나서 금요일 정도에 가서 봐. 오늘 아니다 수요일 날 다 끝내겠네 그죠? 네. 수요일 날은
내가 영상까지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복수까지 다 하고 수련 할 게 없네. 발전 문제 해야겠네요, 그죠? 그죠? 발전 문제. 네. 그러니까 저걸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발전 문제를 합니다. 네. 이게 좀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냥 그거는. 발전 문제가 숙제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주말에 와서 해요? 이번 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는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주 언제가 수요일이었죠? 오늘 5일날이 10월 5일이 시험이란 말이야, 그죠?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시험. 이번 주에는 수능 같이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음. 토요일은 안 되고